안녕하세요. 경제적자유 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제 채널에서 파킹 통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파킹 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듣는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예금이 낫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라든지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차라리 배당이 낫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두서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초반에는 좀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별로 이제 댓글을 달지 않고 이제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중간중간 영상에서 파킹 통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꼭 파킹 통장 금리가 얼마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이나 제가 투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지를 않고 그냥 영상 하나만 보고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제 채널이나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한테 내가 굳이 무언가를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까? 뭐 얘기해 줘 봤자 뭔가 속이에 경일게일 텐데 별로 뭐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나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쯤은 이런 걸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할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머니 쪼개기라는 파킹 통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에큐온저축은행의 파킹 통장이고 하루만 맡겨도 연 4.3%의 이율을 주는 뭐 그런 파킹 통장이죠. 이런 거 보고서 또 1,000만 원 맡기면 매일 43만 원 주나요?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당연히 아니죠. 연 4.3%인데. 그 정도가 궁금해서 묻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뭐 가리키고 뭐 지금 제가 뭐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 묻는다 하면은 그냥 공부가 덜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1금융권의 이유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12개월로 해서 최대 우대금리 4.95%가 가장 높은 걸로 확인이 돼요. 뭐 이거는 은행협회 소비자 포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DGB 대구은행의 지금 이율이 제일 높은 걸로 확인이 돼요. 4.95%로 제일 높은 걸로 확인이 되고 제2금융권으로 보면은 지금 좀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은행들이 나오죠. 뭐 CK, 대백, 드림, 센트럴 막 이런 데 나오는데 이런 데의 예금이율이 5.4%로 확인이 됩니다. 5.4%니까 1금융권하고 비교해서 약 0.45 정도 높은 걸로 확인이 되죠. 근데 은행권 말고 이제 채권 시장을 한번 볼게요. 삼성증권의 장외 시장입니다. 채권에는 이제 두 가지 시장이 있어요. 장외 시장과 장내 시장이 있는데 장외 시장은 삼성증권에서 갖고 있는 채권을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금액에 이제 수수료가 좀 붙어가지고 어떤 증권사의 마진이 붙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삼성증권이 갖고 있는 매물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증권사에 갖고 있는 장외 매물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고 장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돼요. 채권의 잔존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 달라요. 증권사마다 다 다르고 이제 기간 조건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다만 이 증권사에서 갖고 있는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에 있는 모든 매물을 볼 수 있어요. 대신 거래가 활발하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뭐 그 정도 지식은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삼성증권의 장외를 보면은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포채고요. 3개월마다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이율은 5.68% 정도 돼요. 근데 매매 단가가 지금 10,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렇게 매매 금리가 떨어지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장외 채권을 보면은 캐피탈 쪽의 이율이 높고 등급이 낮을수록 이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기업이 부실하면은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해야지 그거를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기는 한국투자증권도 그렇고 삼성증권도 그렇고 BBB 채권은 다 없는 걸로 확인이 돼요.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었는데 BBB는 지금 다 C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의 장내 채권을 보면은 국고 011253909 19-6 매물이 수익률이 3.39%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고채죠. 무위험인 채권인데 수익률이 3.39%다. 이 국고채 읽는 법은 뭐 국고채의 숫자는 앞부분이 이제 표면 이율이에요. 0, 1, 1, 2, 5니까 1.125%의 표면 이율을 주는 39년 09월의 만기인 그런 19년도에 6번째 나온 채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붙는 거예요. 근데 뭐 갑자기 막 채권 얘기하고 하니까 뭐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채권 얘기를 하냐면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는데 1금융권 예금도 얘기했고 2금융권 예금도 했고 뭐 장외 시장이나 장내 시장의 채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게 가장 나은 선택일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어떤 게 제일 나을까요?
정답은 뭐 표면 이율을 많이 주는 롯데리치입니다.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의 상황이 그러니까 롯데리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투자 규모와 투자 전략에 따라서 다르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액이 적어서 파킹 통장에다가 넣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험한 게 싫으니까 1금융권에 그냥 넣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금액이 클 수도 있잖아요. 막 몇십억씩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금리가 떨어질 기조가 보이니까 장기 국고채에 넣고서 이 매매 차익을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기채에 넣는 게 가장 낫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수익률만 따진다면은 이 장기 국고채에 넣는 사람들은 바보여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거래량이 25억인데 25억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바보여서 5.4%의 이율을 주는 저축은행 예금을 들지 않고 이 국고채에 넣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바보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략이 있고 CD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걸 선택을 한 거겠죠. 그래서 파킹 통장 얘기를 하다가 가끔씩 듣는 이런 차라리 예금이 낫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는 대답을 해줘봤자 본인이 깨닫지 못한다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딱 얘기할게요. 파킹 통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다 쓰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파킹 통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산의 규모와 투자 전략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은행만 고집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율이 높은 예금이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은 생활을 안 합니까? 이 사람은 밥도 안 먹고 생활비도 안 내고 뭐 전기세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예금에도 돈을 넣고 파킹 통장에도 돈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파킹 통장이 더 낫지 않아요?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예금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현금 보유는 필수입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니까 언제 손절매하고 언제 떨어진 거를 또 매수해야 될지 모르니까 현금 보유는 필수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금액은 파킹 통장에 넣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 예금에 넣지 왜 파킹 통장에 넣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쓰임이 다르니까. 쓰임이 다른 거고, 그래서 단기 자금을 파킹 통장에 넣어 놓으면 좋고, 저도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보는 이득이 많으니까 예금자 보호도 해주고 예금 금리에 준하는 이율을 주니까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현금 보유하기 좋은 수단이니까 계속 파킹 통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경제적 자유의 시작 투동자 연구소입니다. 지금 이 채널은 경제적 자유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투자를 막 배워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한테도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 뭐 이런 것들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필수적인 그런 상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범한 직장인은 솔직히 돈이 얼마 없어요. 그 얼마 없는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만들자마자 거의 파킹 통장에 대해서 초반부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했던 거죠. 이거를 알면은 1000만원짜리 명품백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1000만원짜리 명품백이라고 해서 진짜 1000만원인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1000만원을 갖고 명품백을 샀다고 하면은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매월 3315원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이 1000만원을 아까 에키온에다 넣어놨으면은 달에 3만원 정도는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명품백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뭐 샤넬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백의 가치가 계속 감가상각 될 거고, 그 와중에 이 돈은 여기에 묻어가지고 더 복리 효과를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닫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은행 계좌만 만들면 되는 파킹 통장이었어요. 뭐 저축은행이 위험하다 어쩌다 저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위험하면은 안 하면 됩니다. 하지 마세요. 위험하면은 안 하면 돼요. 제가 뭐 이거 한다고 저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파킹 통장이라는 상품이 있다.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된다. 위험성은 어떻게 된다. 돈이 묶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는 된다. 그냥 이런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선택은 영상을 보시는 분의 몫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본인의 선택을 믿어야죠.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막 추천하고 파킹 통장 빨리 하세요 막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강제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파킹 통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곁들여서 채권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투자를 한다 이런 게 되게 복잡하고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선을
좁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넓게 보는 그런 수동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